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거나 앞으로도 오를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잘 됐어요. 이 영상 하나에 얻어갈 게 정말 많을 거니까 중요한 장면은 캡처하시고 반드시 나중에 볼 동영상으로라도 저장해 놓으세요.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수학 공부 루틴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새 고2, 고3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능 성적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학 공부법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전부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개념 공부는 이만하면 되었다는 착각. 수학 공부에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정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수많은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느꼈던 건 개념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상태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중학교 때 수학 공부하던 관성을 버리지 못한 학생들이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잠깐만 돌이켜보자고요. 보통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금방금방 되고 굵직한 공식들도 몇 번 써보고 기본 문제보 몇 개 풀다 보면 금방 암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센서 문제 푸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었어요. 물론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것 이상으로 특히 개념 공부를 더 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결과적으로 뭔가 개념 공부를 특별히 빡세게 안 해도 점수가 90점 이상 잘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에서 개념 수업을 듣고 교재에서 개념 설명을 몇 번 읽고 공식을 외우는 정도로 개념 공부를 끝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고등수학에서 공부하면 나중에 고2 말이나 고3 정도가 되면 개념 때문에 무조건 발목 잡히게 되어 있어요. 고3쯤에 발목이 잡히는 이유는 명확해요. 내신과 달리 모의고사 시험 범위는 누적이고 이때쯤부터 시험 범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공부한 지 반년 이상 된 개념들을 전부 다 잊어버려서 개념 공부를 허술하게 했던 부메랑이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위기감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좋은 대학을 가려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하니까요. 최근에 대입 개편안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앞으로 내신 변별력이 떨어져서 수능 최저 등급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공부를 고3 가서 할 게 아니라 고1 때부터, 당연히 베스트는 선행학습을 할 때부터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학기 중에도 모의고사 수능 대비 수학 공부를 반드시 같이 해야만 해요. 개념을 제대로 하라는 건 단순히 굵직한 공식만 중학교 때처럼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개념서의 단원 이름만 나와도 하위 중단원과 소단원 제목들이 떠올라야 돼요. 단원의 주요 개념과 흐름을 이해한 상태로 중단원 기본 문제와 응용 문제들의 풀이 방법까지 백지 상태에서 써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공통수학 1, 기본정석 11단원,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공통수학 1에서 11단원을 보시면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 단원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대단원이 있고 바로 밑에 중단원 3개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중단원 밑에는 또 이런 소단원들도 있어요. 소단원 제목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하실 줄은 아셔야 돼요. 저는 이 한 단원을 공부할 때 3번에 나눠서 공부를 했었어요. 일단 1회차 공부할 때 단원 이름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처음에는 철저히 이해와 주요 공식 암기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기본 유제 문제 충실히 풀면 돼요. 뒤에 연습 문제는 일단 풀지 마시고요. 그런데 아마 보통의 학생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센 수학으로 넘어가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2번을 더 볼 거예요. 이제 2회차에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본다는 느낌으로 디테일한 개념들은 1회차 때 이미 암기를 해놨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원들의 목차 중심으로 이 단원을 항목화 시킬 거예요. 별거 아니고 그냥 중단원 밑에 소단원들을 노트에 쭉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썼으면 우리 아까 1회차 때 공부했던 내용을 돌이켜보면서 각 소단원이나 중단원 이름 옆에 요약을 해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항목화 시킨 녀석들을 암기해 줄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항목화한 상태로 개념을 암기하는 이유는 2차 함수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게 실수 전체 범위에서 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하는 유형의 문제인지 문제풀이에 바로 써먹을 수 있게 해놓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정석책은 보시면 개념 파트 뒤에 이렇게 기본 유제 문제들이 나오는데
너무 쉬운 것들은 그냥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특정 중단어이나 어떤 기본 문제들은 좀 난이도가 있는데 싶은 페이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 유형들은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응용 개념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이런 문제의 유형은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야 한다까지 기록을 해두시고 같이 개념이랑 같이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밑에 보면 정석 연구나 정석이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분석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고, 이건 암기해야겠다 싶은 내용들도 아까 항목화한 것들에 같이 추가를 해주세요. 이렇게 2회차까지 공부를 하면 개념의 이해와 암기, 그리고 단원의 항목화 암기 숙달이 완료되었으니까 이제 3회차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3회차에는 마지막 검토를 쭉 하시면 되는데, 백지 상태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항목화시켜서 머릿속에 저장해 놓은 내용을 쭉 적어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검토를 해보시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되냐, 뭐 아니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당연히 풀어보셔야 되고, 이상한 문제들 아니니까 정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연습 문제까지 꼭 풀어보세요. 제가 정석책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뭐 수학의 바이블, 뭐 스매싱 개념편, 어떤 개념서를 가지고 공부하시더라도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서 공부 방법이니까 꼭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오답은 3번 정도 더 풀어보면 된다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개념 공부만큼 중요한 것이 오답 정리죠. 틀린 문제 3, 4번 정도 풀어보면 뭐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진짜 딱 중학교까지 통하는 오답 공부 방법이에요. 중학교 때는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경우가 많았죠. 고등학교에서는 문제의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시험 범위도 훨씬 방대해지기 때문에 단순 반복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중학교 때는 틀린 문제 3번 반복 풀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습득이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개념 범위가 넓고 문제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조건 해석이나 계산의 난이도, 그리고 시험 시간에 대한 압박도 더 가혹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틀린 문제 3번 반복으로는 택도 없는 거죠. 아니 그럼 3번이 아니라 5번, 10번 풀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일단 틀린 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오답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오답 분석이에요. 우선 첫 번째 오답 관리는 틀린 문제를 단순히 문제 위에 횟수 적어서 4-5번 문제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틀린 문제 전부를 체계적으로 리스트업하고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다시 풀어보고 결과를 기록해서 추적 관리하는 거예요. 연속으로 3번 맞을 때까지 꾸준히 관리하면서 오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기초적인 오답 문제 관리 노트인 거죠. 이렇게 어떤 문제집에 몇 페이지 몇 번을 틀렸는지 적어주고 위쪽에는 1부터 10까지 적은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볼 날짜를 미리 3회차까지는 적어놔 주세요. 문제풀이 주기는 여러분 개개인 일정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2, 3일 정도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적어놓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너무너무 쉽죠. 그런데 하다 보면 중간중간 계속 틀려서 연속으로 3번 맞추기가 힘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단순 반복 이상의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니까 이런 문제들만을 대상으로 분석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오답 분석 노트는 노트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문제 조건과 이 조건이 나왔을 때 다음부턴 어떻게 이 조건을 해석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재수를 하면서 처음 이 노트를 적기 시작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내가 틀린 이 문제가 수능에 다시 나오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서 내가 캐치하지 못했던 특정 조건은 수능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조건 반응 세트로 오답 분석을 했었어요. 문제 중심이 아니라 조건 반응 중심이기 때문에 한 문제에서 조건 반응 세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문제를 조건별로 끊어서 받아들이는 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까지 하기는 쉽지 않아서 자세한 예시와 노트 작성법에 대한 영상은 영상 설명란이랑 여기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 놓았으니까 분석 노트 정리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까지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다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학 공부에 대한 2가지 착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개념 공부는 대충 하고 문제를 많이 풀면 된다는 착각. 하지만 실전에서 진짜 문제를 풀어내려면 단순 공식 암기가 아니라 단원 항목화와 기본 문제 해결 방식을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해당 단원의 개념들을 항목화해서 떠올린 후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적절한 풀이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게 가능해요. 두 번째, 오답은 3번 정도 풀어보면 된다는 착각.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오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해야 실력이 향상돼요. 문제를 조건별로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놓친 개념을 보완하는 과정이 있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겠죠. 당연히 작성한 오답 분석 노트는 매일 보면서 숙달해야 하고요. 아직 고등학교 입학 전인 중학생이든 아니면 고등학생이든 늦은 건 없어요. 당장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수학 공부법을 제대로 업그레이드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부해야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공부 방법을 이번 기회에 꼭 점검해 보시고 교정해서 이번 학기에는 확실한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